여러분의 회사는 안전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고민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오늘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7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아닌 진짜 현장을 바꾸는 시스템 말이죠.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책임 명확화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현장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 문제입니다. 아무리 현장 관리자가 노력해도 CEO가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표이사 명의로 안전보건 방침을 선언하세요.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시하세요. 책임이 모호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셋째, 예산과 인력,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세요. 안전 담당자에게 알아서 해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자원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안전이 아니라 결정하는 안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조직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뭘까요? 그건 내 업무가 아닌데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애매하면 결국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관리감독자의 안전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안전보건 담당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근로자는 어떤 책임을 가집니까? 이 모든 것을 문서로 명확히 규정하세요. 특히 중요한 건 겸직인 경우입니다. 생산도 하고 안전도 담당하는 경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쁠 때 안전은 항상 뒷전이 됩니다.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세 번째, 위험성 평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체크리스트만 채우고 근로자는 서명만 합니다. 이런 위험성 평가는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진짜 위험성 평가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작업별, 공정별로 실제 위험 요인을 도출하세요. 책상에서 생각한 위험이 아니라 작업자가 맞아, 이게 위험해라고 느끼는 것들 말이죠. 실제 사고 사례와 아차 사고를 반드시 반영하세요.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안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위험성 평가는 평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위험 요인 도출, 개선 대책 수립, 이행, 그리고 재평가.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합니다. 서류용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작업자가 이거 덕분에 안전해졌네라고 느낄 수 있는 위험성 평가. 그것이 진짜입니다. 네 번째, 법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은 복잡하고 계속 바뀝니다. 몰랐어요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은 곧 처벌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을 목록화하세요. 둘째, 법령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조치는 증빙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다섯 번째, 교육과 소통 중심의 안전 문화를 만드세요. 교육은 기록이 아니라 행동 변화가 목적입니다. 많은 회사가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영상 틀어놓고 근로자들은 졸고 끝나면 서명 받고. 이건 교육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진짜 교육은 근로자의 행동을 바꿉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 정기 교육, 특별 교육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을 강화하세요.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위험 작업 전에는 반드시 TBM, 즉 작업 전 안전회의를 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오늘 이 작업의 위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근로자가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말해봤자 소용없어가 아니라 말하면 바뀌더라는 문화. 이것이 진짜 안전문화입니다. 6번째, 사고와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세요. 사고는 안 나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먼저 보고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지 미리 정해두세요.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만드세요. 화재, 화학물질 누출, 추락사고 등 상황별로 행동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프로세스입니다. 사고가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잘못이지? 그런데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사고 후 책임 추궁이 아니라 사고 전후 시스템 개선.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를 묻고 그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7번째, 점검과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세요. 한번 만들고 끝나는 체계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PDCA 사이클을 아시나요? Plan, Do, Check, Act.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우리가 세운 안전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부 감사를 실시하세요. 외부 전문가의 시선도 좋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개선 조치 이행을 확인하세요. 개선하기로 했다와 개선했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검토하세요. CEO가 안전회의를 주재하고 개선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경영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 번 돌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선순환입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 명확한 역할과 책임,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 법적 요구사항, 관리, 교육과 소통의 문화, 사고 대응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이 7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결국 회사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